뼈 때리는 거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강의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막 그만 좀 하라고 요즘 제 나이를 느끼고 있어요. 노안도 오고 영상을 찍을 때나 실시간 방송할 때나 빨간 모자를 오히려 좀 안 쓰는 편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브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신용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를 빨모쌤이라고 부르고 있는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학원 강의를 딱 10년째 하던 시점에서 현장 강의에서는 딱 정해진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하잖아요. 그게 항상 뭔가 답답했어요. 그 전까지는 유튜브로 뭔가를 가르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마 지금도 영어는 뭐 학원 가서 배운다, 뭐 과외에서 배운다, 책으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유튜브를 찾는 이유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다가 한 번에 많은 사람들 가장 접근성 좋은 게 뭐지 생각하다가 유튜브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까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그냥 편하니까. 사실 유튜브에도 유료 강의가 올라가 있긴 해요. 그 기능이 생겨서. 근데 그걸 하면서도 정말 싼 값에 그냥 올렸어요. 물론 강의를 팔아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도 더 중요한 거는 어쩌면 더 큰 변화를 주고 싶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사람들이 언어를 좀 정상적으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만약에 제가 유료로 강의를 팔아버릇하면은 돈으로 영어를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인식이 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뭐 가끔 가다가 뭐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제 주 메인 컨텐츠는 계속해서 유튜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영어와 처음 관계를 맺게 된 방식을 보면은 학교에서 교과목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관계에서 계속 못 벗어나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매맞고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람 관계로 치자면 굉장히 독이 되는, 지배를 당하고 있는 톡식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이 좀 필요해요.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시험 보는 기분일 거예요. 그게 그냥 사람일 뿐인데 이 사람은 시험 감독관인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된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걸 이제 해결책을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영어가 잘 안 되니까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된 접근 방식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거를 다 보면은 그거를 다 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 포스 쓰는 걸 배워요. 그 포스 활용 기능을 다 배운 다음에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 당장 쓸 것만 일단 빠르게 한 다음에 해봐,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그러면서 쓰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공부, 쓰는 게 두려우니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영어와 그동안 맺어온 잘못된 관계, 이거를 일단 인식하고 내가 좀 용기를 좀 내서 완벽하게 구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 해야 느니까. 저는 미국의 어린 나이에 전 5살 때 가서 이제 초등학교를 마치고 왔는데, 거기 있으면서 처음에는 맨날 학교 가서 울었어요. 5살 때 가서 폐렴으로 거의 죽다 살아나고, 그래서 유치원을 못 갔어요. 초등학교부터 이제 다녔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또 부모님이 모르셔서 그러셨는지 학교에다 안 알렸어요. 얘는 외국인이다라는 걸.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그냥 말 자체를 못하는 아이로 약간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편지를 써주셔서 전달하니까, 아, 너 영어 못하는 아이구나, 그때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 두려움이 없진 않았었죠. 근데 일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어떻게든 해야 살아남으니까 배워진 것 같아요. 영어가 갑작스럽게 많이 는 케이스들 보면은 의외로 온라인 게임하는 사람들, 게임 내에서도 또 채팅을 외국인을 하잖아요. 제 와이프도 영어 공부를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하네라는 걸 옆에서 지켜봤던 게, 모바일 게임으로 뭔가 외국인들과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한테 물어, 이 말 어떻게 하냐, 나 이렇게 썼는데 맞느냐 하면서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느냐? 실제로 소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군대를 운 좋게 카투사를 다녀왔는데, 카투사 훈련소가 있어요. 처음에 거기서 영어 시험을 2번 봐요. 성적 결과에 따라서 보직이 결정이 나요. 시험 점수가 잘 나오면 행정병으로 가고, 시험 점수가 안 나오면 전투병으로 가요. 근데 제대를 할 때쯤이면은 전투병으로 갔던 카투사가 영어를 훨씬 잘해요.
실제 육성으로 많이 듣고 쓰고 횡정이 걸려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정병은 쓰기와 독해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의 형태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잘 하지는 못해요, 끝까지. 정말 써야 돼요.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초반에는 멘탈이 거의 100%에 가깝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부에서 벗어나서 사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이게 정말 무섭고 그것만큼 하고 싶진 않은 그거를 해야 된단 말이잖아요. 거기에 좀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는 굉장히 큰 멘탈 소모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 배우겠다고 학원 가는 게 상상이 되세요? 아니죠. 무조건 듣고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따라오고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요, 그냥. 그리고 그 한국어를 완벽히 해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워야 되지 선생님, 학생, 숙제 이런 걸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많이 접하고 많이 쓰고 엄청 못생긴 진흙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모양을 잡아가는 도자기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못생긴 도자기를 보여주는 것을 너무 창피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실패라는 건 어차피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패를 하고 나면 이제 배울 게 있잖아요. 실패를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도 일치하기 때문에 빨리 해버리고 배울 거 배우고 넘어가고. 배우가 인터뷰를 하는 거 본 적 있는데 살면서 후회하는 게 있느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후회가 전혀 없다, 자기는. 근데 그 이유가 사는 게 그렇대요. 그냥 하다가 실수하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넘어가고 그게 가장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 Can't Hurt Me 책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스마트 시대 때문인지 모든 게 다 손쉽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위해서는 정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된다는 거, 그걸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 책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난관에 부딪히면 어떻게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데이비드 가긴스가 했던 얘기 중에 물론 여러 가지가 인상 깊었는데 자기한테 있었던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아서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라는 거. 그게 가장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이고, 이 사람이 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학교 다닐 때 엄청난 인종차별과 왕따를 당하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건 뭐냐면, 살면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해올 거고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할 건데, 좋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반응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환경이 어때서 나는 뭘 못한다가 아니라 환경이 이럴 건데 그럼 너는 어쩔 거냐. 선택의 문제라는 거. 책에서 나왔던 얘기는 아닌데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지금 내 불행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불행을 받아들이는 거. 포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무엇으로 이어지는지를 보면은 정말 흉측해요. 불평하고 탓하고. 안 그러면 다 내 탓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정신의 굳은 살을 만드는데 마음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정도는 아니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어떤 댓글을 본 적이 있냐면 남자가 영어를 가르친다? 땡땡땡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놀랍진 않았어요. 보통 강사 하면은 약간 여자 강사, 남자 강사는 뭔가 또 다른 게 있어야 된다. 쇼맨십 같은 게 따로 또 있어야 된다.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더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쪽으로 계획을 잡았을 때 그때가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준비를 하면서. 강의가 뭐 아침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나고 남아서 구상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강의 짜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저도 어떤 힘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당시에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비드 거긴스 책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driven이라는 말을 써요. driven. 그거랑 또 비슷한 말이 motivated가 있거든요. 이 motivated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말에 있어요. 동기부여되는 거. 근데 driven은 우리말에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motivate가 되는 것과 driven이 되는 것의 차이가 있는데 motivate는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해야지. driven은 뭐냐면 나 이거 안 하면 못 살아. 될 때까지 하던가 노력하다가 죽겠어. 약간 이게 driven이거든요. motivation은 확 오는 것만큼 확 사라지기도 해요. driven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거기에 완전히 꽂혀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 거긴스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자기의 현재 삶이 싫어져야 된대요. 못 받아들여져야 된대요. 나 도저히 이렇게 못 살아. 나 이렇게는 안 돼. 그거에 힘을 받아서 이제 driven이 됐다고는 본인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쉽게 오지는 않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사회 속에서. 거기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게 뭐 크든 작든 거기서 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없잖아요? 그럼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심지어 무슨 생각을 한 적 있냐면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의 막 아이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살면서 소모하는 자원들, 먹는 음식들 이런 게 그 사람들 앞에서도 그게 내가 자랑스러울 수 있어야 만약에 그 사람 앞에 섰는데 내가 누리고 사는 것들 이런 게 좀 창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면서 아무런 기능을 안 한다라는 거는 너무 창피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예전에 좀 강하게 든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황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당황이라는 표현에 집중을 해요. 근데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뒤에 붙는 거 있죠. 하다, 할 뻔했다, 할 수도 있었다, 하겠는데 사실 당황이라는 단어만 영어로 안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말로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죽다가 dying 거는 다 알아요. 근데 할 뻔했다는 잘 몰라요. I almost died. 근데 이게 또 한국어랑 영어랑 표현의 방식이 일치할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돼요. 자꾸 직역으로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반면에 죽을 수도 있었다도 있어요. 그건 또 I could have died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죽었어야 했다. 그건 또 should have예요. should have died.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died, will die 대충 그냥 시제만 현재, 과거, 미래로만 대충 배워놓고 근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말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almost, could have, should have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엄청 당황해요. 와 너무 어려워. 발음도 왜 이래.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하고 이걸 치워놔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정말로 일상 속에서 쓰는 말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항상 이제 나중으로 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못 배우고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안 배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애는 어떻게 보면 따로 있어요. 단어나 어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제가 그런 거에 집중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약간 생소하게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했어 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지 않았나. 영어를 평소에 접하는 시간이 진짜 많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면